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페르마 정리를 수수 판정에 한번 쓰이는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n은 117이고요. 이제 a가 2인 경우입니다. 사실 117이면은 여러분 몇몇 분들 벌써 소수가 아닌 거 알겠지만 우리 모른다고 하고요. 9의 배수지만 이제 모른다고 하고 만약 n이 소수면 a의 2의 117제곱은 이제 다시 a랑 합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고요. 2의 한 4제곱은 16이고 2의 8제곱은 256인데 자, 이제 좀 117로 나눠야겠죠. 234니까 234 22인가요? 예. 117로 그리고 2의 16제곱은 22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484 117에다가 468인가요? 네, 468이니까 16 117로 그리고 2의 32제곱은 16이 됐으면 옆에 이미 한 개 있죠, 그죠? 여기도 16이 됐으니까 2의 4제곱도 2의 32제곱은 16의 제곱이니까 다시 22 2의 64제곱은 22의 제곱이니까 다시 16 자, 117로 자, 그러면은 117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냐? 117은 64 더하기 32 그러면 얼마죠? 96이니까 22를 더 만들면 되는 거죠. 117까지는 21 더 만들어야 되니까 16 4 1이죠. 이만큼이니까요. 2의 117제곱은 2의 64제곱 2의 32제곱 2의 16제곱 2의 4제곱 2의 1제곱 2의 64제곱은 16 32제곱은 22 16제곱은 다시 16 4제곱은 16 2의 1제곱 근데 16의 제곱이 22였거든요. 이거는 22, 22, 2. 근데 22의 제곱은 여기 보시면 16이었죠. 얘는 16. 다시 16 제곱이니까 22. 이거는 22 곱하기 2가 돼서 44가 되죠. 그런데 지금 a의 117제곱, a의 n제곱을 했는데 다시 2가 되진 않는 거죠. 예. 만약 117이 소수였으면 2의 117제곱은 2가 돼야 됩니다. 페르마 정리에서. 2가 아니므로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느냐? 어떤 결론을 얻냐면 117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무려 117제곱이나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빠른 거듭 제곱 계산법에 의해서 117제곱을 하더라도 실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많은 계산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소수 판정법으로는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유사소수 영어는 수도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수도 프라임 그러니까 소수인 척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n이 341 소수가 아닙니다. 10이라고 32를 곱한 거고요. a가 2라고 하면 자 2의 11제곱이 자 이거는 왜 그렇죠?
2의 5제곱이 32죠. 그러니까 31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따라서 2의 10제곱이 1이 되죠. 31로. 따라서 2의 11제곱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11로 나누는 거는 2의 31제곱은 2의 10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2이고, 페르마 정리에서 2의 10제곱은 1이 되니까, 여기 값은 1이 되니까 11로 나눠서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2의 11제곱이 2가 되면 31로, 그러면 2의 n제곱은 2의 11제곱에 31제곱이 되고, 방금 전에 이 사실을 쓰면 여기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2의 31제곱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페르마 정리에서, 이거는 페르마 정리에서 31제곱은 2랑 합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럼 2의 n제곱을 11로 나눠보면 이번에는 2의 31제곱에 11제곱이라 쓰고요. 자, 요 사실을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2의 31제곱이 2가 되니까 이건 2의 11제곱인 거 알 수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페르마 정리를 쓰면 2의 11제곱을 11로 나누면 2의 11제곱을 11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2의 n제곱은 11로도 합동이고 31로도 합동이고, 그리고 11과 31이 서로 소니까 2의 n제곱은 n으로 11 곱하기 31, 즉 n으로 봤을 때 2와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1 곱하기 31이니까 당연히 소수가 아닌데 2의 n제곱을 해줬더니 그냥 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죠? 2인 경우에 물론 한정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유사소수라고 하고, 이런 유사소수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강유사소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걸 처음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마이클수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런 수는 뭐냐면 561이 이제 그 대표적인 수인데 3, 11, 17 물론 3개나 곱했으니까 당연히 소수는 아닌데, 자, a 제곱은 1이죠. 3으로 봤을 때 a 제곱은 1이고요. 그리고 a의 10제곱은 11로 나누면 1이 되고, 그리고 a의 16제곱은 17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바로 페르마 정리에서 모두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a의 이 값이 n이니까 n-1제곱은 a의 560제곱인데, 재밌는 점은 이 560이 제곱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2의 560제곱은 2의 제곱이 1이니까 그럼 1의 280제곱이 되고, 뭐 1이야 아무리 많이 곱해봐야 1이니까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도 쓰면 a의 560제곱은 이번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제곱에 56제곱 쓸 수 있죠. 근데 10제곱이 1과 합동이니까 이거는 1의 56제곱, 즉 결국 1이 돼버립니다. 11로 나눠도. 자, 마지막 17로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a의 560제곱은 16제곱에 자, 몇 제곱이 되나요? 16으로 나누면은 얼마죠? 40은 안 되고, 잠시만요. 결론 계산기를 한번 화면에서 띄우는 건 좀 그렇고, 35네요. 35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16제곱이 1이니까 마찬가지로 또 1이 되죠. 17로. 즉 a의 560제곱은 3으로 나눠도 1, 그리고 a의 560제곱은 11로 나눠도 1, 그리고 17로 나눠도 1이 되니까, 따라서 a의 560제곱은 3 곱하기 11 곱하기 17, 즉 561로 나누면 1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a는
n하고는 서로소라는 조건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예. 이렇게 되면 모든 a, 이 n과 서로소인 561과 서로소인 모든 a에 대해서 560제곱이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n의 각 소인수 p에 대해서 p-1이 n-1을 나누는 그런 n이면은 이런 경우는 강유사소수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900년대 초에 이제 처음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꽤 오랫동안 이게 무한히 많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못 하다가 한 94년 그러니까 예, 아직 25년밖에 안 된 정수론에서 이 정도면 아주 따끈따끈한 결과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수학자에 의해서 무한히 많은 강유사소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페르마 정리로 소수를 판정하는 것도 꽤 괜찮지만 이 소수 판정에 이런 어떤 체를 통과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다음 한 5, 13, 17 곱한 이것도 강유사소수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